축구의 가장 뜨거운 이야기들을 끝까지 파헤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경기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까지 깊이 있게 다룹니다. 논란이 되는 전술, 충격적인 발언,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들썩이게 하는 순간들까지 모두 전해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의 팬이라면 이 채널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내 영상마다 날카로운 분석과 솔직한 시각, 그리고 때로는 언론이 미처 말하지 못한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폭발적인 경기력부터 팬들을 놀라게 하는 숨겨진 축구 이야기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고 생생하며 감정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축구를 사랑하고 그라운드 위의 짜릿한 순간들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의 뜨거운 축구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경기장은 설명하기 힘든 묘한 분위기에 완전히 짓눌린 듯했다. 전광판에 찍힌 통계 숫자들은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로스앤젤레스 FC는 경기 내내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공을 지배하고 있었다. 공격은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다. 슈팅은 28번, 유효 슈팅은 11번, 그리고 볼 점유율은 무려 76%에 달했다. 이 숫자들만 본다면 누구라도 이 경기가 대승으로 끝났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였을 것이다. 공격진이 폭발하는 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전광판에 찍힌 숫자는 팬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승부였다. 이해하기 힘들고 씁쓸하며 수많은 의문을 남긴 무승부였다. 그 순간 수천 명의 팬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기장에서 결과보다 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 리그에 온 지 불과 몇 주 만에 미국 전역을 놀라게 했던 한 선수가 박스 안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듯 보였기 때문이다. 상대 수비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선수, 관중석을 폭발시키는 골을 넣던 그 선수가 이제는 거친 파울과 몸싸움, 그리고 두터운 수비벽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었다. 전반전 내내 그는 몸을 돌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강하게 압박을 받는 순간들이 있었다. 한 명의 센터백이 바로 뒤에 붙어 있었고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공간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공이 발에 닿는 순간 바로 몸싸움이 들어왔고 유니폼을 잡아당기거나 노골적인 파울이 이어졌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중계진조차 소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거칠게 막히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경기에서 그를 강하게 보호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경기장 위의 몸싸움이 아니었다. 진짜 충격은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터져나왔다. 기자들이 방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모두가 감독의 강한 반응을 기대했다. 팀의 공격 에이스를 향한 거친 파울들에 대해 감독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 생각했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수에 대한 보호 발언을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다. 감독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처럼 골을 많이 넣는 선수라면 상대가 더 강하게 맞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분노는 없었다. 비판도 없었다. 심판을 향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묘한 침묵에 빠졌다. 몇몇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방금 들은 말을 의심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질문이 나오자 분위기는 오히려 더 긴장되기 시작했다. 한 기자가 지난 시즌 내내 로스앤젤레스 FC 팬들이 외치던 이름을 언급했다. 리그 전체가 경계했던 바로 그 공격 듀오였다. 두 선수는 함께 33골을 넣으며 수많은 폭발적인 장면을 만들어냈고 MLS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콤비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 조합은 바로 손흥민과 데니스 부안가였다. 기자는 직설적으로 질문했다. 상대의 깊게 내려선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 두 스타의 연계 플레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수백만 팬들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다시 한번 기자회견장을 침묵에 빠뜨렸다.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부안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한때 상대 수비를 공포에 빠뜨렸던 두 선수의 호흡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술 이야기를 꺼냈다. 로우 블록 수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환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공격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 답변은 질문의 핵심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시즌 폭발적인 활약을 보였던 두 선수의 조합은 현재 전술의 중심이 아닌 듯 보였다.
바로 그 점이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손흥민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언론은 그와 부안가의 조합을 MLS의 새로운 공격 폭풍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빠른 스피드와 영리한 움직임, 그리고 날카로운 득점 감각을 가진 두 선수는 관중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장면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금 그 그림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받는 장면이 거의 없었다. 부안가는 자주 측면으로 밀려났다. 두 선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상대를 무너뜨리던 원투 패스와 침투 패스는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코칭 스태프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 듯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 후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팬들의 반응은 폭발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술이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33골을 합작했던 공격 듀오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레프크가 레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공격 기계를 스스로 해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경기 이후 팀을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단순한 통계 숫자만으로는 팬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 축구에서 때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승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팀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다. 그리고 지금 레프크에게는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보이는 모든 통계 수치들을 보면 사람들은 레프크의 승리는 그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축구는 때때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잔인해진다. 경기가 끝났지만 전광판에는 차갑게도 무승부가 그대로 남았고 곧바로 모든 시선은 경기 후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팬들은 하나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인정의 말이기를 바랐다. 아니면 최수환 감독의 분노 섞인 반응이라도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답변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감독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언론 앞에 나타났다. 그는 실망한 기색도 없었고 팀이 큰 전술적 실수를 했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팀이 실제로는 매우 좋은 경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선수들은 상대 골문을 향해 거의 30개의 슈팅을 기록했다. 그중 10개 이상이 유효 슈팅이었다. 그리고 경기 대부분 동안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유지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들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설명에 따르면 무승부는 축구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결과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설명에 모든 사람이 설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 화려한 통계가 오히려 다른 현실을 가리는 포장처럼 보였다. 그 현실이란 팀 전술이 깊게 내려선 수비를 상대할 때 분명히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볼 점유율도 높고 슈팅도 많았지만 정작 결과는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좋은 경기였던 것일까? 아니면 공격 전개에서 드러난 답답함을 감추기 위한 말에 불과한 것일까?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질문이 기자회견장의 시선을 단번에 모았다. 이번에는 통계 수치가 핵심이 아니었다. 대신 경기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이름이 화제가 되었다. 바로 손흥민이었다. 기자는 매우 직설적으로 질문했다. 상대팀들이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거칠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경기 내내 누구나 분명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마다 거의 즉시 상대 선수 한 명 이상이 압박에 들어갔다. 어떤 순간에는 뒤에서 센터백이 앞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동시에 막아섰다. 돌아설 공간은 사실상 없었다. 조금만 볼 처리가 늦어도 곧바로 몸싸움, 유니폼 잡아당기기, 혹은 전술적 파울이 이어졌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감독들이 심판에게 압박을 가할 기회로 활용한다. 기자회견에서의 한마디 불만이 다음 경기에서 심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상 최상위 축구 무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전략과도 같다. 그러나 이번 답변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감독은 전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심판이 많은 파울을 놓쳤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그것이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만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손흥민처럼 많은 골을 넣고 큰 위협이 되는 선수라면 상대가 더욱 강하게 수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손흥민이 끊임없이 압박과 몸싸움을 당하는 것은 톱 공격수로서 치러야 할 대가라는 뜻이었다. 이 대답은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이 팀의 공격 스타를 보호하는 발언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차분한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많은 팬들의 머릿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 팀의 문제는 단순히 상대의 거친 파울 때문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일까?
심판 판정과 경기장의 거친 플레이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씩 가라앉자 기자회견장은 더 민감한 주제로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한 기자가 갑자기 지난 시즌 리그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듀오의 이름을 다시 꺼냈다. 바로 손흥민과 부안가였다. 질문은 매우 직설적으로 던져졌다. 레프크가 점점 더 자주 등장하는 깊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흥민과 부안가의 연계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두 선수의 호흡이 무려 33골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두 선수는 MLS 모든 수비진에게 악몽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감독이 그 두 눈에 정면으로 답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두 스타의 호흡을 언급하기보다 그는 상대팀의 전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로우 블록 전술, 즉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페널티 박스 앞에 촘촘히 진을 치는 전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수비는 마치 요새처럼 단단한 벽을 세운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런 수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팀의 골 역시 공간이 갑자기 열리면서 만들어진 전환 상황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겉으로 들으면 꽤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그러나 기자들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을 발견했다. 그 답변에는 손흥민이나 부안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바로 그 작은 디테일이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번 경기를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레프크의 공격 전개 방식에 꽤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받는 장면이 거의 없었다. 그곳은 원래 그의 날카로운 마무리가 펼쳐지던 무대였다. 반면 부안가는 점점 더 측면으로 넓게 벌어져 플레이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한때 가위처럼 상대 수비를 찢어버리던 두 공격수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빠른 원투 패스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던 침투 패스는 거의 사라진 듯 보였다. 그 모든 장면이 현재 전술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효과적이던 연결이 갑자기 희미해지자 전술에 대한 의문이 곧바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레프크의 시스템이 오히려 팀의 핵심 스타들의 장점을 약화시키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점유율도 높고 통계 수치도 여전히 좋다. 하지만 상대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무기는 이제 자주 보이지 않는다. 팬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지난 시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점이다. 손흥민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부안가와의 조합은 곧바로 언론의 중심 화제가 되었다. 폭발적인 속도와 날카로운 골 감각을 가진 두 선수는 팬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짧은 시간 동안 두 선수는 총 33골을 합작했다. 많은 분석가들이 그들을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듀오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축구의 흐름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바뀐다. 불과 몇 달 만에 전술의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에서 더 멀어졌고 부안가는 더 넓게 움직여야 했다. 두 선수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졌다. 한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던 연계 플레이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많은 팬들에게 이 상황은 날카로운 검이 두꺼운 칼집 속에 갇혀있는 느낌과 더 같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레프크 팬들 사이에서 하나의 질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팀이 스스로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다. 가장 중요한 스타들이 자신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어떤 통계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논란의 무승부 이후 레프크를 둘러싼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더 이상 리그 최고의 공격 듀오를 가진 팀의 자신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의심의 시선과 온라인에서의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팬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남은 시즌 전체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단순한 무승부의 문제가 아니다. 한때 MLS를 두렵게 만들었던 공격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